안녕하세요. 생생한 증시 뉴스를 전해드리는 미증시TV입니다. 11월 2주차 두 번째로 확인해볼 뉴스는 코로나로 인해 날아올랐다가 코로나로 인해 추락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관련한 뉴스입니다. 다음과 같은 뉴스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19를 통해 기회를 얻은 넷플릭스. 두 번째, 코로나19를 통해 마이너스 9% 하락하는 넷플릭스. 세 번째, 넷플릭스가 넘어야 하는 방해 요소. 이렇게 세 가지 뉴스를 갖고 왔는데요. 스트리밍의 1인자, 스테이 앳 홈 주식의 왕으로 불리는 넷플릭스가 대체 왜 코로나에 좌지우지하는지 뉴스 기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기사부터 보시죠. 넷플릭스, A Golden Opportunity. 넷플릭스, 절호의 기회라는 헤드를 가진 뉴스 기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도 바이러스의 영향을 반가워하지 않지만 넷플릭스에게는 기회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넷플릭스의 구독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줌, 아마존 프라임 등 스테이 앳 홈 주식이 상당한 성장세를 함께 보여줬는데요. 이는 실적 발표에서도 크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뉴스 기사를 돌아와서 넷플릭스는 12월 중 총 2억 명의 구독자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21년에는 최소 2천만 명 이상의 추가 구독자가 가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게는 구독자가 즉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민감한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2020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확인해보면 실제 구독자 수가 220만 명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특혜를 받아 크게 성장을 해봤는데요. 4분기 예측 추가 구독자 수를 600만 명으로 잡은 만큼 날개를 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넷플릭스의 주당 수익이 2025년까지 매년 2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년 동안 평균 330달러의 주가가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25년까지 평균 200달러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성장의 기쁨도 잠시 11월 9일 갑작스러운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발표로 인해 이 높았던 성장률과 선장 예측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Why Netflix, Peloton, Teladoc and other stay-at-home stocks plunged today. 넷플릭스, 펠로톤, 텔라독 등 스테이 앳 홈 주식이 급락한 이유라는 헤드를 가진 이 뉴스 기사를 확인해보면 화이자 그리고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 백신이 90%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며 넷플릭스, 펠로톤, 텔라독은 각각 5.4%, 7.5%, 16.6% 급락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기준으로 넷플릭스의 주가를 확인해보면 0.49% 하락한 477.89달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1월 9일 코로나 백신 발표 이후로 주식이 급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를 확인해보면 백신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넷플릭스의 주식이 9% 하락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로 월요일 스테이 앳 홈 주가가 급락했다. S&P 500,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마이너스 9% 급락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때문에 높은 성장을 이뤄냈지만 코로나 때문에 급락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뿐만이 아니었죠. 코로나 백신이 발표되기 전 미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좋지 않은데요. 다음 기사를 확인해보면 Picking on Netflix again, Slowing Trend. 넷플릭스 다시 선택해야 하나? 느린 행보라는 헤드를 가진 뉴스 기사인데요. 기사의 그래프를 보면 넷플릭스는 10년 동안 꾸준히 가격을 상승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가 발표한 구독 가격은 10%에서 15%씩 인상한 14달러, 18달러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대체 왜 가격을 인상시켰을까요? 하필 이 시기에. 해당 이유는 다른 뉴스 기사에서 확인해봤는데요. 2020년에 185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다른 업체와의 경쟁, 양질의 컨텐츠, 다량의 컨텐츠를 모두 개선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그들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꽤나 상투적인 이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 현지 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넷플릭스 서비스는 계속해서 컨텐츠를 잃고 가격을 인상합니다. 이것은 이기는 전략이 아닙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에게 컨텐츠를 뺏기고 소재가
시청자가 떨어지는 넷플릭스가 가격까지 인상하니 이것은 이기는 전략이 아니다라며 넷플릭스의 가격 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댓글을 확인해보면 프리미엄에서 표준으로 다운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됐네. 콘텐츠를 좋아하지만 4K는 많지 않으며 4개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라며 현재 넷플릭스의 가격 인상을 꼬집는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높은 가격의 프리미엄 구독을 표준 구독으로 다운그레이드 했으며 4K를 볼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며 4대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시선의 댓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기사에서 말했던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기업들은 어디일까요? HBO 플러스, 피콕,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 4개의 기업이 스트리밍 사업에 뛰어들면서 스트리밍의 왕이라 불렸던 넷플릭스의 위상이 매우 크게 흔들렸고 넷플릭스의 구독자 또한 현저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표를 확인해보면 1위 피코크, 2위 아마존 프라임, 3위 HBO 플러스, 넷플릭스는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위 순위에 10%의 신규 가입자는 스위처라고 전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위처는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 옮겨 타는 환승하는 구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된 뉴스 기사 3개를 확인해봤는데요. 중요 포인트 3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넷플릭스는 코로나의 특혜로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 두 번째, 코로나 백신의 발표로 마이너스 9% 급락했다. 세 번째, 여러가지 걸림돌로 넷플릭스의 성장이 둔화된다. 이렇게 3가지의 포인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로 미뤄봐 현재 넷플릭스의 주가는 매우 급락한 상태인데요. 더불어 가격 인상으로 인해 민심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넷플릭스의 매도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의 백신으로 인해 분명 지금은 급락 상태에 이르렀지만 잠재력이 높은 주식이기에 내년까지 지켜본 후 매수의 타이밍을 엿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의견은 참고사항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넷플릭스에겐 올해가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해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의 유행으로 주가가 크게 성장했지만 되려 코로나 백신의 발표로 주가의 급락을 맛보고 있는 넷플릭스, 코로나 때문에 울고 웃는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미증시TV가 준비한 증시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